안녕하세요. 오늘 행복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마침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고대 그리스 개념인데, 에우다이모니아라고요. 네. 에우다이모니아.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저 기분 좋은 행복과는 좀 결이 다르죠. 네네, 그렇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어원 자체도 좋은, 유랑 영원 다이몬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쾌락이나 즐거움 이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좋은 영혼? 네, 보내주신 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이건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는 삶, 뭐랄까 번성, 플로리싱에 더 가까운 개념이죠. 번성이라 훨씬 더 뭔가 적극적이고 또 좀 총체적인 느낌이네요. 맞아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평가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이 인상 깊었어요. 에우다이모니아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 텔로스라고 했다면서요. 네, 정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그게 인간 삶의 최종 목표였던 거죠. 그럼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한다고 봤나요?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능력, 그러니까 이성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요. 네, 이성. 바로 그 이성을 잘 사용해서 덕, 아레테, 즉 탁월함을 실천하는 활동, 그 활동 자체가 에우다이모니아로 가는 길이라고 본 거예요. 덕이요. 근데 그 덕이라는 게 그냥 착하다 이런 뜻은 아니었죠. 그렇죠. 단순한 도덕적 선함이라기보다는 용기, 절제, 지혜 같은 어떤 종류의 탁월함, 엑설런스를 의미해요. 제 기능, 제 역할을 아주 잘 해내는 상태랄까요? 탁월함. 그 자료에서 본 것처럼 예를 들면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의 그 중간 지점, 중용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네, 맞아요. 그 중용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핵심이죠. 덕은 항상 그런 양극단 사이의 적절한 중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단순한 규칙 이상이네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내면의 덕만 강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어느 정도의 외적인 조건도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뭐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 같은 거요. 그리고 특히나 강조했던 게 필리아라고 불리는 깊은 우정이었죠. 그 부분 저도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마음만 잘 다스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조건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헤도니즘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다르네요. 쾌락은 그냥 감각적인 만족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요. 네, 반면에 에우다이모니아는 의미, 목적, 그리고 덕을 통해서 삶 전체의 완성을 지향하거든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스토아 학파랑 비교한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스토아 학파요? 그렇죠. 스토아 학파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 아파테아 같은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내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어떤 정치적인 참여 같은 것도 에우다이모니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와, 듣고 보니까 이 고대의 지혜가 생각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데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긍정 심리학 같은 데서도 이 개념을 많이 활용한다면서요. 보내주신 논문 보니까 에우다이모니아적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네, 맞아요. 현대 심리학, 특히 긍정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보통 이제 쾌락적인 행복, 히도닉 웰빙, 그러니까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것과 대비해서 에우다이모니적 행복, 유다이모닉 웰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또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 좋은 삶을 넘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뭐랄까 잘 사는 것, 웰리빙 자체에 대한 이야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캐롤 라이프 같은 학자가 말한 심리적 안정감의 6가지 요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율성,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같은 것들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디어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걸 좀 정리해보면 에우다이모니아는 그냥 행복하다는 느낌, 그 이상이네요. 그렇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네, 평생 동안 이성과 덕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갖고 나가는 어떤 번성하는 삶, 그 자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을 순 없겠죠. 하지만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덕을 실천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아,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 아, 맞다. 공동체 얘기도 있었죠.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동물, 즉 사회적 존재였으니까요. 개인의 번영과 공동체의 번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 겁니다. 이야, 오늘 덕분에 에우다이모니아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낯선 개념을 통해 삶의 의미나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에우다이모니아의 관점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고 계신지 말이죠. 네,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보고 싶어요. 아까 개인의 번영과 공동체의 번영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사회는 아무래도 개인의 성장이나 성취를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이런 현대 사회의 모습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번영이라는 고대의 지혜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